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쿨링, 홍주원이 해주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 홈스쿨링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주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교육 주제를 들고 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이 기회다. 폐배터리 테마. 줄이니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자, 오늘은 바로 폐배터리 테마 시간입니다. 자, 이게 근데 오늘 여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지금이 기회다. 왜 기회일까요? 왜? 자, 이제 그거를 홈스쿨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지금이 기회이기 전에 폐배터리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 그 종목을 한번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자, MPC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MPC가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냐? 자,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약 427%가 상승을 해줬어요. 여러분, 427%예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과연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계속 오를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MPC 뒤를 이을 후발주를 공략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2의 MPC가 될 수 있는 후발주를 오늘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1번, 2번, 3번. 자, 종목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만. 자, 차트를 보시면요. 1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차트입니다. 자, 일정 박스권을 만들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횡보를 하는 도중에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쌍바닥. 이야, 여러분 쌍바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쌍바닥은 대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서 그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을 때 쌍바닥은 추세 상승 변곡, 즉 하락에서 상승 변곡으로 올라가는 어떠한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상승 변곡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입니다. 자, 두 번째 차트는 1번 차트랑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저점을 찍고 계단을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단식이 어디로 내려가요? 내리막 계단이죠. 이제 오르막 계단을 만들려고 아래에서 수급이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이요. 여러분,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게 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차트를요.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참고로 주봉 차트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눌림목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제2의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 언제 나왔냐? 자, 불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량이요. 지금 연내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연내 최대 거래량. 그러니까 올해 중에 가장 강한 거래량이 불과 어제, 그제 이렇게 동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땠어요? 시장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없던 시장이었잖아요. 어제랑 그저께랑. 그죠? 자, 그런데 이 정도의 강력한 수급이 동반이 됐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6월 동안 떨어진 주가를 단 2거래일 만에 고스란히 회복을 해서 오히려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수급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이 세 가지 차트 중에 다 각자 매력이 달라요. 이 종목은 이제 슈팅이 오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인 종목이고 이 종목은 쌍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이 시작될 종목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종목, 차트만 보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종목을 생각을 하시고 나서요. 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찍고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서 원하시는 차트, 여러분들이 궁금한 차트를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차트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최대 수익률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다른 선물까지 드려요. 어떤 선물을 드리냐? 오늘 주제가 어떤 강의죠? 폐배터리 강의죠. 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뭐냐?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들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다 정리를 내놓은 폐배터리 관련주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있으면은 폐배터리 공부 다 끝내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께 이 로드맵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차트 잘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 3번의 차트가 각각 나가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대시세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차트고요.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예쁘게 만들고 반등이 나오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슈팅이 강하게 또 거래량과 함께 동반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나요? 폐배터리 테마 안에서도 각각의 종목별로 차트는 굉장히 다른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나 골라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거의 1번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다 보면 1번 설명해 주실 때는 1번이 마음에 들었다가 2번일 땐 또 2번, 3번일 땐 또 3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세 종목 다 좋은 종목을 아마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이 가는 대로 방송 중에 투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집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 로드맵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배터리 테마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폐배터리의 모멘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대기업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폐배터리 산업 그거 너희들이나 해 이랬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입장을 바꿨어요. 폐배터리 산업을 안 한다던 폐배터리 산업을 대기업이 하겠대요. 대기업이 어떤 회사예요, 여러분? 돈 안 되면 절대 안 하죠? 그죠? 돈이 된다는 거겠죠. 산업성이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요. 최근에 현대차에서요. 폐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을 시키고요. 재제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3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우리나라의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이죠. 자, 이 LG엔솔도 중국의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요. 배터리 재활용을 같이 한번 만들어내겠다. 폐배터리를 함께 이 중국 기업과 해보겠다. 이 산업을. 자, 이렇게 다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공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할 정도면은 산업성이 굉장히 뚜렷한 거겠죠. 자, 그럼 이런 뚜렷한 산업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도 라이프라는 게 있죠. 생명이라는 게 있죠. 그럼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링, 배터리의 생명 순환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과 순환 경제. 결국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뭐예요? 배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 산업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환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배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산업 생태계를 같이 부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사진을 함께 보실게요. 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배터리를 어떻게 제조를 할까요? 자, 우선은 신규 배터리가 제조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에 들어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원통형 배터리든 뭐 LFP 배터리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차에. 자, 그럼 자동차에 딱 들어가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노후하게 되겠죠. 그럼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회수를 합니다. 배터리 회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회수된 배터리로 뭘 할까요? 바로 이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인지 재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인지 진단을 합니다. 배터리 진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진단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거 재사용할 수 있겠다. 이 배터리가 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쫙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배터리를 다시 분해를 해서 재제조를 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공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ESS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걸 이제 어느 정도 교체를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이 됐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갈까요? 다시 이렇게 쭉 가서 자동차한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순환이 잘 되죠? 자, 이런 순환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생태계를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같이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이거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이라는 게 들어가겠고요. 배터리를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재제조를 하기 위해서 AS용 배터리를 축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재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즉 이 ESS라는 거는 계속 꾸준히 생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이 돼서 신규 배터리든 새 배터리든 아니면은 이런 재사용 배터리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활용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럼 완료가 된 재활용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가져가요? 유통을 통해서 다시 이 완성차 혹은 이런 중고차 같은 이런 배터리를 다시 이렇게 진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자동차에 넣어주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배터리 산업을 이렇게 순환만 봐도 얼마나 산업성이 클까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가 무조건 폐배터리가 100%새 배터리와 같지는 않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자, 폐배터리를 제조하게 되면요. 잔종 성능이 80에서 90%고 중고 전기차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잔종 성능이 60에서 7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충전 시설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을 할 때는 잔종 성능이 60%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원재료를 다시 회수를 해요. 니켈, 코발트 많이 들어보셨죠? 회수를 해서 어디다 써요? 다시 새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부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산업성이 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멘텀은 아주 뚜렷하고 산업성 또한 뚜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함께 공략할 수 있었던 어떠한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테마를 공략했을 예시가 제가 이제 NPC를 들고 왔습니다. NPC를 들고 왔는데 이게 주토피아 그리고 팍스TV 안에서 공략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8시 방송이었을 겁니다. 8시 방송에서 제가 눌림목 12월 달에 공략을 이 팍스TV를 통해서 드렸고요. 공략한 지 단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한 1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83%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MPC 바로 폐배터리 산업의 전망이 뚜렷했다라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한 선침의 전략으로 타점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상한가가 그냥 산지 며칠 안 돼가지고 상한가를 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은 이런 종목 진짜 한 달밖에 안 돼서 80% 가고 70% 가고 50% 가는 종목들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잘 공부해서 우리가 이런 후발주, MPC 뒤를 이을 후발주를 함께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로드맵 일단 첫 번째 한 개 챙겨드리고요. 여기 안에 MPC 포함해가지고 폐배터리에 관련된 다양한 관련주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진출할 만큼 이 산업이 굉장히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순환 경제라고 해서 폐배터리, 배터리에 대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찾아가신다면 제2의 NPC 부럽지 않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가져갈 종목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차트를 보이고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번호를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차트를 골라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공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명강이다. 또 설명도 확실하게 너무 잘해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까요? 세 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만 골라주시면 되고요. 또 들어오시면 로드맵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배터리에 대해서도 아주 알차게 분석해 보시고 종목도 얻어가셔서 꾸준히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폐배터리의 모멘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래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폐배터리 왜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인 건데요. 기회는 바로 성장하기 전인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략을 해야 성장 전에 선취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주의 모멘텀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아래 표가 보이실 거예요. 자, 2020년도가 지금 시장의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요. 304억 달러였습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죠. 자, 그리고 2025년도에는요. 1,50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 앞으로 다가올 2030년도에는요.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 약 3,047억 달러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 10년 만에요. 10배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10배요. 3,047억 달러면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급속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폐배터리 산업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0배 성장의 전망을 가지고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는 잔존 용량이 8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주행거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반정 속도, 그러니까 충전 속도와 방전 속도 저하로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5년에서 10년 주기예요, 여러분. 5년에서 10년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즉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가 자동차 사도 자동차 보통 5년이나 한 10년, 오래 타시는 분들은 한 20년까지도 타시지만 보통은 한 5년에서 10년 타시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서 10년이 적정 주기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다행히도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엔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기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잖아요. 그죠? 이 배터리를 교체만 해주면은 다시 새 자동차처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커지겠죠? 전망이 이렇게나 좋으니까요.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도 뛰어들고 있는데 왜 이게 산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산업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 우리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화면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차트입니다. 자, 그 1번 차트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트입니다. 자, 관심 후보 1, MPC 400% 상승의 MPC 뒤를 이을 관심 후보 1번.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자,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상승 변곡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터치를 해주고 있고요. 변곡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상승 변곡 시그널을 이제부터 큰 대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기업은요, 미국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이라는 기업과 폐배터리 재활용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오브 폐배터리 관련주겠죠? 그죠? 폐배터리 재활용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냥 폐배터리 관련주의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주
좋죠. 지금 쌍바닥 형성 후 수급이 동반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이거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셔가지고 1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 1번 차트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노란통 입장에서 1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의 모멘텀, 그걸로 끝이 아니겠죠.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공급망 경쟁으로 재활용 시장이 더욱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지금 어떻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공급망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의 공급망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그놈의 공급망 때문에 차를 사려고 하면은 1년, 2년, 3년을 대기해야 되고 지금 뭘 살려고 해도 차뿐만이 아니라 뭐만 하면 기다려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의 문제인 건데 자, 이 공급망 뭘 만들어냈어요? 어떤 걸 야기시켰어요? 바로 폐배터리. 요번에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니켈 공급망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자, 이 치솟는 2차 전지 원료의 공급가, 언제까지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런 올라가는 이런 원재료들을 이 올라간 값에 사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후화된 배터리를 열어보면은 니켈 있고 코발트 있고 리튬 있잖아요. 그거 그냥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폐배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런 심화가 될 예정 속에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슈화가 계속 되겠죠. 자, 두 번째 관심 후보입니다. 아까 차트 1, 2, 3 중에 2번 차트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폐배터리 관련주 2번, 관심 후보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 종목은요.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멈췄어요.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동반되면서 빠질 때는 오히려 수급이 없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냥 겁주기식 조정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런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주가 회복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떤 회사일까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재료를 갖고 있죠. 자,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 변동을 시도하고 있는 2번 차트입니다. 이 2번 차트가 마음에 드시고 이 종목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표가 나오는 종목을 제가 딱 하나 찝어서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친환경 이슈가 계속 떠오르면서 신규 새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도 폐배터리를 활용하자, 재활용을 하자라는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후보 3, MPC 400%의 상승의 주역인 MPC 뒤를 이을 관심 후보 세 번째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은 좀 스펙타클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요번에 거래량이 아주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이 아주 메말라 있는 시장인데 아주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됐고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6월 한 달 동안 빠졌던 주가가 바로 회복이 된 거를 넘어서 그 주가까지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가파르게, 송곳처럼요. 여러분 그런 차트 많이 보셨죠? 자, 이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의 결정화를 설비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차트가 나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3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오늘 1, 2, 3번 차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종목을 제가 노란톡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교육까지 해드리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폐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세 가지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되겠죠? 역시나 노란톡방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 2, 3번 중에 선택하셔서 남겨주시고 로드맵도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